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대한 도시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기적처럼 되살아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기술은 나눌 수 있어도 신뢰는 훔칠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재미있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달드리는 펀소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의 땡땡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경제기술국 20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며 끊임없이 새로운 건물들을 올리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삼성 로고가 박힌 거대한 공장 단지가 마치 도시의 심장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회의실에서는 아주 위험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국장 A라는 분과 차관 B라는 분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부국장 A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차관 B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혀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어요. 삼성? 그저 조립만 하는 작은 기업일 뿐이야. 차관 B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보고서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게, A 부국장. 이 숫자들을 봐. 우리 지역 GDP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고용 창출 효과, 세수 기여도. 그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부국장 A는 차관 B의 말을 들으며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20년 넘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온 분이었거든요. 외국 기업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차관 B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이다. 그들이 가진 핵심 기술 말이야. 차관 B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삼성 공장을 가리켰어요. 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 그 기술의 90%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다만 그들이 가진 몇 가지 핵심 노하우만 있으면 돼. 왜 굳이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나? 부국장 A는 잠시 망설였다고 해요. 그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삼성과 함께 해온 지난 10년간 그 지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거든요. 단순히 일자리만 창출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됐고 지역 전체의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됐던 거죠. 하지만 차관 B의 강한 압박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차관님, 삼성과의 관계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부국장 A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차관 B는 손을 들어 그분의 말을 막았어요. A 부국장, 자네는 너무 소심해. 이게 바로 21세기의 경쟁이야.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와야 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해. 그들도 우리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나?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야. 결국 부국장 A는 차관 B의 강한 의지에 밀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그분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정말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관 B는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듯 세심하게 전략을 짰어요. 먼저 삼성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사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사의 핵심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와 상호 협력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생산 매뉴얼과 핵심 자료를 은밀히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기억하게, 우리는 어떤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아. 차관 B는 협력사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술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이야. 물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겠지. 동시에 언론 공작도 시작되었어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는 삼성은 중국 없이는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 삼성의 중국 의존도 심화 등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글들이 확산되었어요.
완전히 여론전을 벌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그들에게는 이런 식의 압박과 회유 전술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보안 담당 부서에서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자료 접근 기록을 모니터링했고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밀 유지 조항들을 재점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단 접근과 자료 복제 정황을 포착한 거예요. 특정 협력사 직원이 권한 없이 핵심 생산 데이터에 접근하려 시도한 흔적, 허가되지 않은 USB 장치 사용 기록,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 요청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삼성 측의 대응은 조용하지만 분명했어요. 지역 사무소 대표가 직접 부국장 A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를 전달했어요. 부국장님, 저희는 지난 10년간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국장 A는 삼성 대표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위기감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삼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나눌 수 있어도 신뢰는 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부국장 A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해요. 그날 밤 부국장 A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고 하네요. 그분은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차관 B에게 어제의 경고에 대해 보고하자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떠날 리 없어. 차관 B는 커피를 마시며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시장인데. 그들이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협상용 블러핑이야.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굴복할 거야. 하지만 부국장 A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경고 후 사흘째 되는 아침, 부국장 A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가져다준 신문들을 펼치는 순간 그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삼성, 중국 내 주요 생산 라인 철수 개시. 거대한 헤드라인이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부국장 A는 신문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설마, 정말로? 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급히 삼성 지역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자는 죄송하지만 본사의 결정사항이라는 공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고 하네요. 오전 10시 삼성 공장에서는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공장장의 발표는 간결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본사의 결정에 따라 이곳 생산 라인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핵심 생산 설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됩니다. 여러분의 고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겠지만 강당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 근로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1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해왔고 이 일자리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후부터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기계들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서서히 숨을 멈춰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던 1차 협력사들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전자부품 공급업체, 포장재 업체, 운송회사. 하나씩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은 거죠. 부국장 A는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했다고 해요. 평소 북적이던 공장 주변 식당가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절반도 오지 않았어요. 식당 사장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부국장님,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 식당 사장이 부국장 A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삼성 직원들이 저희 매출의 70%였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문 닫아야 할 판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일대 상가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의 공장이 멈춘 것뿐인데 전체 지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어요. 삼성 공장 인근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하루아침에 급증했습니다. 전셋값과 매매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급매물 스티커를 붙인 매물 안내지들로 가득했다고 해요. 소매상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모두 매출 급감을 경험했어요. 특히 가전제품과 자동차 같은 고가 상품의 판매는 거의 중단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부국장 A가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적인 실직자만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삼성 직접 고용 인력, 1차 협력사 직원들, 그리고 연관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간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세수 감소였습니다. 삼성이 납부하던 법인세, 근로자들의 소득세, 각종 지방세.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줄어든 거예요. 시 재정 담당자는 올해 예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부국장 A는 정말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삼성이 이 지역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성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지역 전체의 제조업 수준을 끌어올렸어요. 협력사들은 삼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켜야 했고, 이는 결국 지역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던 거죠. 또한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됨으로써 지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단순히 중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에서 일하면서 근로자들은 선진 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배웠고,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핵심 인력이 되었어요. 이는 지역 전체의 인적자원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탐욕과 오만 때문에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어요. 그 와중에 차관비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어요.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휴직계를 냈고 곧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부국장 A는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평소 수천 명의 근로자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이제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꺼진 조명들, 그리고 이미 철거되기 시작한 일부 설비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그분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 그분에게 남은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부국장 A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고 해요.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했어요. 숫자로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어요. 실직한 근로자들의 얼굴, 문 닫는 상점들의 모습, 떠나는 가족들의 뒷모습. 모든 것이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부국장 A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드디어 이야기의 전환점이 옵니다. 사태 발생 일주일 후 부국장 A는 마침내 중요한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 승부뿐이었어요. 먼저 그분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대사관 측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경제 담당 공사는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재 역할을 자처했어요. 하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삼성 측과의 대화였어요. 이미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삼성 측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재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부국장 A는 정말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삼성 본사가 있는 서울로 날아간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김포공항에 내린 그분은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해요. 2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경력과 신념이 모두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대요.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 만난 임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하지만 부국장 A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했어요.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삼성 측 협상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의 진정성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명확한 조건이 필요해요. 삼성이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째, 기술보호법 제정. 무단 취득에 대한 중형 처벌 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해요. 둘째, 이번 사태의 책임자 처벌. 신뢰를 깨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예요. 셋째,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센터 설립. 단순히 기술을 가져가려고만 하지 말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성 측 협상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신뢰 회복과 동반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의 파트너이지 경쟁 상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부국장 A가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순간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했던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성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부국장 A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군요. 귀국 후 부국장 A는 즉시 중앙정부에 보고했어요. 그분의 보고서는 이번 사태의 전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담고 있었어요. 중앙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어요. 국제적 신뢰도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고위 관료들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했어요. 먼저 차관 B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어요. 그는 공식적으로 경질되었고 향후 유사한 직책에 임명될 가능성도 차단되었어요. 동시에 부국장 A는 복귀 협상 책임자로 공식 임명되었어요. 기술보호법 제정 작업도 시작되었어요. 법무부, 경제부, 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기존에 허술했던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어요. 무단 기술 취득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에 대해서도 거액의 벌금과 사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교육센터 설립 준비도 본격화되었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어요. 단순히 기술 전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경영 철학, 안전관리, 환경보호, 근로자 복지 등 한국 기업의 선진 시스템 전반을 배울 수 있는 종합교육 기관으로 설계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어요. 가져오는 것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단기 이익에서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 거죠. 부국장 A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서 자신 역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해요. 2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면서도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대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그분은 창밖의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대부분의 불빛이 꺼져 있었지만 언젠가 다시 환하게 빛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다만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의미의 빛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탐욕과 오만이 아닌 신뢰와 협력의 빛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어요. 과연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8개월이 흘렀어요. 부국장 A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 창밖을 내다봤는데 삼성 공장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삼성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라는 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난 8개월은 부국장 A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해요. 법안 통과부터 교육센터 설립까지 하나하나 이뤄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기술보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무단 기술 취득에 대한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어요. 이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모방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한 협력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책임자 처벌도 이뤄졌어요. 차관비는 물론이고 관련된 협력사 임직원들, 그리고 언론 조작에 가담했던 인물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졌어요.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센터였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기술 교육기관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선진 경영 철학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우는 종합적인 학습 공간이었어요. 센터 개소식 날, 부국장 A는 한국에서 온 삼성 임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봤어요. 최첨단 교육 장비와 실습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벽면에 걸린 여러 문구들이었어요. 품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은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문구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철학의 결정체였어요. 교육센터에서는 매월 200명의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3개월 과정의 집중 교육을 통해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철학과 자세를 배웠어요. 현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빨리빨리만을 외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함께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근로자들은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었어요. 매주 열리는 품질 개선 회의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채택되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곤 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근로자들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한 교육센터 일기 수료생은 10년 넘게 단순 조립 작업만 해오던 분이었지만 교육을 받은 후 품질관리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최종 제품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수료생의 말처럼 교육센터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곳이었어요. 근로자들은 자신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깨달았어요. 교육센터 첫 졸업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200명의 수료생들과 그들의 가족, 회사 관계자들이 모인 강당은 감동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부국장 A도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을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 측 대표의 축사였어요. 훔친 기술은 따라만 할 뿐이지만 배운 기술은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시기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이에요.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부국장 A는 다시 켜진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8개월 전 이곳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공장에서는 다시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집중했어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했어요.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워크를 강조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생산량은 예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불량률은 크게 감소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삼성 본사에서도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높이 평가했어요. 지역 경제도 되살아났어요.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실직했던 근로자들이 복귀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었어요. 식당가와 상권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 도시가 아니었어요. 배우고 나누는 교육과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부국장 A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결코 한국이나 삼성에 있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신뢰와 품질 철학을 가볍게 여긴 자신들의 오만함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이 도시는 중국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교육센터 설립을 문의해 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부국장 A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8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이 상황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이라고 말이에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신뢰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요. 부국장 A는 다음 날도 교육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기수 입학식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신입생들에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교육센터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단순한 전기 불빛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빛이었고 미래의 빛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뢰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술은 나눌 수 있어도 신뢰는 훔칠 수 없다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진정한 발전은 상대방을 이기거나 뺏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과 변화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는 것 같아요. 부국장 A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오늘도 펀소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펀소드였습니다.